내가 근데 대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빈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어가 아닌 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오늘은 저 빈빈, 늦가기 유학생의 중국 유학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 또한 중국에 오게 된 게 어떠한 블로그의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그 친구를 통해 정보를 얻었고, 또 유학원 사설 업체의 도움 없이 유학길에 들어섰고, 결론적으로 중국 유학을 성공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중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거나 중국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제 유학 관련 글인데요. 사실 제 유학 관련 글은 조금 길기도 하고 해서 영상을 아마 2개에서 3개로 나누어서 찍어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북경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저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경대학교를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너무 많이 질문 주셨던 Q&A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유학을 어떻게 가게 되었고, 유학을 가서 처음에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 이야기는 평범한 20대 대학생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금수저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문에 또 꿈이 있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면서 어울려 다니기 좋아했고요. 시험 기간이면 벼락치기로 어떻게든 시험을 보고, 방학 동안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던 그런 대학 생활이었어요. 저는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했지만 알바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뭐 치킨집 알바부터 시작해서 수족관 알바, 다행히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서 영어 학원 알바까지 다양한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니잖아요. 이게 더 문제가 뭐였냐면, 학비를 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내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대학교의 공부는 제가 원했던 그런 공부도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이만큼이 나왔으니까 이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여기겠구나. 대충 이 과를 가면은 뭐 괜찮겠네 생각을 해서 선택한 과여서 그런지 제 과에 대한 애정도 그렇게 많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년이 흘러갈수록 제가 맨날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에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를 걸러서 휴학을 했던 것 같아요. 휴학을 할 때는 목표는 되게 뚜렷했어요. 난 휴학을 하면은 영어 성적 따고, 이런 거 따고 저런 거 따고, 여행도 하고 뭐 정말 많았는데, 결국 휴학을 하면은 그 목표들을 다 이루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나이는 먹지 좀 무서웠어요. 누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한 당연히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특별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그냥 그런 인생에 그냥 그런 루트, 그냥 그런 삶을 살겠구나, 되게 너무 무기력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아닌 것만 알겠는 거예요. 그 다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루하루 흐르다가 제가 이제 알바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맨날 이렇게 고민만 하고 살다가는 결국에는 어제 같은 내일이 오고, 또 어제와 같은 내일 모레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외국에서 한번 생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으면서 그냥 무작정 유학을 가보면 어떨까? 그래도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해외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유학 이렇게 쳐봤어요. 다 뭐 유학원 홍보예요. 미국, 유럽, 어디. 제가 아무래도 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유학원 글은 다 걸렀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 돈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영어권 국가를 가자니 너무 비쌌고요. 비행기 표부터가 너무 비쌌어요. 부모님한테 너무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지도 않은 마음에, 그럼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든 나라가 딱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뜨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의 경쟁력을 더 갖기 위해서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중국 유학을 쳐봤습니다. 중국 유학을 치자마자 시선을 끄는 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유학원 글은 걸렀는데 그때 제가 봤던 기사가 있는데 중국어랑 영어를 할 줄 알면 세계 인구의 80%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요. 영어는 만국 공통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너무 끌렸던 것 같아요. 내가 세계 인구의 80% 가까이 되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바로 중국 유학을 막 검색해봤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중국 물가도 싸니까 아무래도 내가 잠깐 갔다 오기에도 적절한 나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엔 이제 중국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이제 중국에서 뭘 할 거냐 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또 공부를 막 그렇게 싫어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누군가는 그럼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면 되지 않느냐, 3학년까지 왔는데 돈 아깝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은 편입이 없습니다. 편입 제도가 아예 없어요. 편입 제도가 있다 한다면 대외한학과라고 하는 과로 편입은 가능하지만 대외한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으로 인정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학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대외한학과는 중국인 학생들과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으로 인정을 받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원했던 건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입은 우선 걸렀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지 그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지금까지 3년의 생활을 벌였는데 또 1년을 낭비하고 나의 금쪽 같은 시간 1년을 또 낭비하고 그리고 또 대학원을 가자니 나이도 걸리고 돈도 걸리고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학원은 사실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심하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기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내가 어느 나라에서 삶을 시작을 하고 그 나라에서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하려면 기초부터인 대학교부터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를 먼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죠. 내가 유학까지 가는 건데 그래도 대학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서울대학교가 있다시피 제일 좋은 대학교도 한번 내 인생에서 가봐야 되지 않겠냐. 미국에는 하버드가 있듯이 중국에서도 제일 좋은 대학교? 북경대학교 정도는 그때는 정말 쉽게 생각했어요. 내가 유학까지 가는데 열심히 해서 북경대 정도는 그냥 가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이제 북경대학교 입시를 찾아봤죠. 그 유학원들 글이 막 나와요. 하지만 저는 그거를 가볍게 제끼고 어떤 친구가 자기의 합격 수기를 쓴 글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는 지금 현재 저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 무작정 합격 수기를 보고 그 친구한테 메일을 보내요. 만나고 싶다. 만나서 얘기 좀 들어달라. 나는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또 한 번 한다면 꼭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7번 정도의 메일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이제 7번이니까 한 일주일이 지났겠죠? 결국에는 답장을 받았는데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메일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고 곧 한국에 돌아가니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저는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그 친구랑 한 3-4시간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유학을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중국 유학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북경대학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물어봤던 게 친구한테 그럼 너는 어떻게 북경 유학을 준비했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중국에는 외국인들이 전문적으로 다니는 입시학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봤을 때 봤던 거는 이제 그 입시학원은 우리나라 재수학원이랑 비슷해요. 기숙재수학원이요. 기숙사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입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입시 시험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입시학원이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다고 하길래 그 입시학원을 가고 설명을 받고 또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한 3개월 후에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엔 저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중국어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국어 중국 가는데 뭐라도 미리 준비해. 가서 공부하면 되겠지. 라는 아주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중국어는 니하오도 글쎄요, 니하오는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기초적인 한 단어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못 썼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 지식과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저는 딱 800만 원을 가지고 중국 유학길에 들게 됩니다.